팀은 2명이서 같이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저는 뿌리탐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입삭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팀은 대학 내에서의 인권 및 성차별 이슈들을 다루는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올해 저희가 빠띠와의 그럼에도 우리는 사업에 참가하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바로 대학 페미니스트들의 마음 돌봄을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 가지 좀 외부적인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뿌리탐사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했던 이유는 대학 내 페미니즘 모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18, 19년도를 기점으로 서울권 대학의 총여학생회 폐지가 우후죽순 진행이 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대학 내에서 성평등 활동을 하는 조직들이 많이 위태로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자의 난항을 겪어내고 있는 대학 내 페미니즘 모임들의 존재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록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기록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인데요. 기획을 하면서 문득 이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 상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래시로 인해 소진이 되지는 않을지, 아니면 모임 내 갈등은 없을지, 학업과 병행하면서 힘든 점은 없을지 같은 것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왜 그동안 우리는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50여 명의 대학 페미니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대학 페미니스트들이 자신들의 고충을 좀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든 점들을 주변 페미니스트 친구들에게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힘들어도 힘들다라고 잘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페미니즘은 나 혼자서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운동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말처럼 우리가 오래오래 지속 가능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서로를 잘 챙기며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진되지 않고 좀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 돌봄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개개인의 영역으로만 간주되던 이 마음 돌봄을 이제는 공동의 영역으로 끌어와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페미니스트들의 마음 돌봄을 상상해 보고자 했습니다. 서로가 속해 있는 담장을 넘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지속 가능한 성평등 활동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저희의 담장 너머 프로젝트는 그렇게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크게 인터뷰 진행과 행사 진행, 설문조사 진행 및 프로젝트 마무리 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 9월에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는 총 5개 대학 페미니즘 단체들에서 활동하는 멤버들을 만나서 그들이 활동함에 있어 겪는 고충은 무엇인지, 개인적 차원과 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마음 돌봄은 무엇인지를 주제로 심층적으로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그러한 인터뷰 내용들을 토대로 현재 대학 페미니스트들이 겪는 고충과 힘듦에 대해 파악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11월 달에 이 담장 너머 대학 페미니스트 마음돌봄 티타임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행사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섹션 1과 함께 마음돌봄의 의미를 찾아보는 섹션 2로 나누어서 총 3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행사 진행에 있어서 우리 탐사팀이 좀 조심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로 하여금 다른 단체의 마음돌봄 사례를 보고 우리 팀은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돌아가시진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마음돌봄이라는 것을 좀 개인적인 능력에 기반한 회복의 영역으로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석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섹션 2에서는 앞서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우리들의 마음돌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소그룹별로 토의하고 패들렛을 이용해서 주요하게 나온 내용들을 키워드별로 이렇게 묶어서 다 함께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느슨한 연대, 침묵, 다양한 페미니즘을 인정하기 같은 다양한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12월 달에는 최종 결과집을 제작함과 동시에 대학 페미니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질문은 성평등 활동을 하며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정도, 조직 내 구성원들과 그것에 대해 공유하는 정도, 구성원들끼리 어떤 방식으로 고충을 공유한 적이 있는지, 경험이 없다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이었습니다. 또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지도 함께 물어보았고요. 총 54분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전반적인 대학 페미니스트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총 설문 결과를 포함한 담장 너머 프로젝트의 내용을 담은 최종 결과집 또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저희 뿌리탐사 부스에서 지금 실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이크 고래님께 넘겨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뿌리탐사의 고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정을 통해 우리는 다르지만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중 하나는 나만의 페미니즘이었는데요. 각자의 삶이 다 다르고 불완전하듯이 단 하나로 정해진 페미니즘이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다양함 속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채 나를 탓하게 되고 죄책감의 연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소진되어 페미니즘을 외면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대학 페미니스트들이 겪는 주요 고충과 그들이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속한 구조의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 활동에 대한 백래시와 공격입니다. 대학 내에서의 백래시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비대면에 적응해 나가면서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에브리타임에서의 페미니스트에 대한 공격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대학에서 쉽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들이 학내에서 의사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학생회라는 정상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덜 페미니스트스러운 그런 활동들도 수반을 해야 한다는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너무나 쉬운 구조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대학 페미니스트들이 스스로 엄격하게 자신을 몰아세우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의 실수가 단체와 페미니즘의 전반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완벽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또한 자신이 속한 그런 단체가 활동 중단을 하거나 해산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이 학교에서 성평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는 더욱더 빠르게 자신을 소진시켜 활동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는 더 큰 책임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고립입니다. 이러한 강박 때문에 힘듦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활동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내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사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쉽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동료들과 서로 돌봄을 하지 않는 이러한 환경은 나를 고립시키고 동료들과의 심리적인 단절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진로 고민과 활동을 병행하는 것 또한 이들에게는 큰 고충이었습니다.
취업 시장에서 페미니스트 활동을 한 이력은 소위 스펙이 되지 못합니다. 여성 운동가를 진로로 삼지 않는 이상 이들에게 졸업이 다가올수록 페미니스트들은 스스로 자신의 페미니즘을 놓기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결국 이것은 또 다른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최근에는 특히 더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현저히 줄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신입 부원이 모이지 않는 것 또한 큰 고충이었습니다. 소위 고인물이 된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은 앞으로 졸업할 이 학교에서 성평등을 이어나갈 후배들이 절실해지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체를 그만두고 학교를 나가는 것이 단체의 어려움을 외면한다 라는 죄책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책감 덩어리가 된 대학 내의 페미니스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하기 위해 나와 서로를 돌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 돌봄이라고 정확히 인지하진 못하더라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안부를 묻고 지속 가능한 페미니즘을 향해 자연스럽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모습 중 하나는 이뤄낸 성과들을 원동력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변화시켜왔고 해낸 것이 많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활동의 이정표로 삼아 활동의 의미를 재점검하고 자신감을 되찾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힘든 것을 인정하고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백래시로부터의 회복을 자신의 영역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공유해야 하는 문제로 여기면서 동료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습니다. 활동을 50만큼 했다면 마음돌봄도 50만큼 해야 한다는 어느 참석자의 말처럼 서로를 돌보고 감정을 공유하는 일은 지속 가능한 활동의 첫 단추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연대에 대한 믿음입니다. 졸업 후 학교를 나가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어디서든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졸업 후에도 어디서든 다시 만날 수 있어. 라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연대감은 마음 돌봄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뿌리탐사는 나름 만족스럽게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주 목적은 우리가 마음 돌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방법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대신 내가 힘든 이유를 구조적으로 분석해보고 지속 가능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나날을 버티고 오늘을 살아내는 대학 내의 페미니스트들을 존경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뿌리탐사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찾아가는 마음돌봄 서비스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대학에서 페미니즘의 불씨가 점점 꺼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마음돌봄과 지속 가능한 페미니즘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불씨를 미약하게나마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단 한 명의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즘을 포기하지 않는 힘을 기른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대학에서는 총 여학생회와 대학생 페미니스트 총학생회장이 필요합니다. 많은 공학대학에서는 여성 출마자가 당선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기록한 발자취를 돌아보면 분명 크고 작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페미니스트가 학생사회의 주류가 되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너무 짜릿한데요. 이렇게 큰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뿌리탐사의 담장로머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그 연결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직면할 문제에 맞서서 나와 나의 동료들을 더 이상 잃지 않고 함께 연대하고 마음돌봄을 통한 지속가능한 페미니즘으로 그리고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